117페이지입니다. 예, 117페이지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경매 절차인데 이거를 누가 대신해 주는 거라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제일 오해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매수신청 대리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삼촌이 못 가, 바빠서 조카한테 대신 보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직업적으로 돈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변호사는 무조건 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변호사는. 왜? 변호사 고유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했었던 일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그 중간 단계로 누가 있어? 그러니까 법무사들도 지금은 사실상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즉 누구냐? 변호사나 법무사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갖다가 직업적으로 돈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설 경매사 자격증을 따든 뭘 따든 간에 자기 물건을 자기가 돈 주고 들어가서 살 수는 있어도 남의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신까지는 돼. 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갖고. 근데 그걸 뭘로? 직업으로서 그거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3건 이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들어와 봐. 그러면 법원에서는 당장 어떻게 돼? 아,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3번을 이걸 대리를 해주고 있어. 1년 동안.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이게 직업 아닌가? 당장 들통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리인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고, 단 중개인은 한다 못한다. 중개인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아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개인은 매수신청 대리행위만 못하는 게 아니라 공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도 못하고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할선 업무조차도 할 수 없다예요. 됐어요? 예, 그런 것이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요 경매 절차적인 측면으로 얘가 39번의 문제 아니야. 아까는 몇 번? 40번. 네, 아까는 40번이면 이게 39번인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제가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수업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했기 때문에 얼마면 가능해? 1시간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경매 신청이라는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경매는 2종류의 경매가 있다. 무슨 경매? 그래서 임의경매라는 건 뭐냐? 당연히 경매할 수 있다는 거야. 담보물건 실행에 의한 경매라는 거예요. 담보물건을 가진 자는 돈 안 갚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강제경매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담보물건을 받아놨다 받아놓지를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은 그 담보물건 대신에 계약서 또는 차용증 또는 돈 빌려줬다는 거 입증하는 거, 이걸 가지고 뭘로 바꿔서 집행권원으로 바꿔서 경매해야 된다.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게 뭐야? 집행권원은 국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된 거야. 그러니까 계약서에 공증이 되어 있어. 그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음에 공증돼 있어. 집행권원이다 아니다? 집행권원입니다. 공증되어 있다. 공적으로 인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경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무슨 경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판결문이다. 그거요. 두 번째로 임의경매는요,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임의경매의 특징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요, 언니한테 내가 2억을 빌리는 거요. 빌리는데 담보 세우래. 담보물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맘 착한 박 교수 찾아갔어. 박 교수도 아마 없을 거야. 근데 박 교수는 그치, 돈 많잖아. 마누라라 그러면 안 되죠. 박 교수 와이프 그걸 갖고서 나한테 해줬어. 그러면 내가 돈 못 갚으면 누구 집에 경매 들어가? 누구 부동산에? 원장님 사모님 거에 들어가지 않소. 그래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반드시 소유자도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임의경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민법에서. 자,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원래 여러분들 채무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입니다. 채무보증인. 그러니까 연대채무자, 그 다음에 채무보증인,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인 채무자예요. 하지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상보증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강제경매의 경우, 그래가지고 집행권으로 판결문으로 바꿨거든? 그래가지고 언니가 내 재산 조사해보니까 없어. 근데 딱 보니까 박 교수랑 친한 것 같으네? 아니, 이동희 교수가 재산이 좀 있어 보이네? 거기 물건에 경매 들어간다?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강제경매는 반드시 채무자가 누구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물적 경매이고요. 강제경매는 인적 경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강제경매의 경우요. 아까 내 재산 없었지? 없었으면 경매할 수가 없어. 반대로 내가 재산을 조사했더니 부동산이 10개나 있네?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다? 아니면 아무거나 다 된다? 10개 한꺼번에 들어가도 된다?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인적이야. 예. 여기에 대해서 임의경매는 반드시 어떤 물건? 담보물로 제공했던 그 물건에 밖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물적 성격, 인적 성격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임의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고 불려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물건 10개가 다 어떻게 돼? 경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떠들고 해야 돼요? 저거 조용히 해야 돼? 떠들면 내가 어떡하겠어? 팔 수는 없고 명의신 딱 해버리지. 예, 팔면 또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사행위의 취소라는 또 민법의 제도가 또 있죠. 예. 어쨌든 조용히 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해야 돼? 아니면 가압류 걸어놔야 돼? 가압류 걸어놔야지 못 움직이지. 사행위 취소시키려면 가압류 걸어야 돼. 그래서 예견되지 않은 반면에 여기는 당연히 돈 안 갚으면 뭐 한다?
경매 들어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 강제 경매는 임차권에 기한 경매는 강제 경매입니다. 저 임차권이 민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든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든 경매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뭘로 바꿔서? 예? 판결문, 그죠? 집행권원으로 바꿔서 경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세권은 어차피 등기되죠.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라는 측면에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절차에 보면은요, 다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임의경매의 한 유형으로서 분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일단 제일 먼저는 이거라는 거예요. 경매 신청과 관련시켜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구별하는 거예요. 보지 말고 절 보고 좀 대답해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예견되지 않은 경매 강제경매라고 불리운다. OX?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의미한다. OX? 뭐요? 담보물권 실행에 의한 경매입니다. 다르다는 거요. 맞춰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자,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경매 집행권이 있다. OX.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경매 집행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경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 임대차 계약서를 뭘로 바꿔서 집행권원으로 바꿔서 경매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계약의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 것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말고는 없어요.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물건은 내 맘대로 양도할 수 있잖아. 동의를 받아? 물건은 당연히 넘길 수 있는 거요. 심지어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법정지상권 옮기는 거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요? 왜? 물건이니까. 그리고 담보물건이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경매. 그래서 임차권은 경매할 수가 없어요. 경매할 수 없으니까 뭘 필요로 하는 거야?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시요.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경매 실시권을 가지고 있다. OX. 그래요. 임차권이 등기되었을 땐 경매 실시권이 발생한다. OX. 임차권에 기한 경매는 무조건 뭐다? 강제 경매입니다. 집행권을 요한다. 경매 실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다예요. 언제나 그걸 그냥 법은 있는 거 아는 거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최고인데 우리는 그 편하게 하는 걸 다 편하게 알지 못하고 다 외워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 맞출 수 있나요? 소유자와 채무자가 분리될 수 있는 경매는 강제 경매이다. OX. 뭐요? 그래요.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송달입니다. 송달은 경매 유효 요건으로 송달 없이 이루어진 경매는 뭐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송달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어서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압류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가 뭐요? 국가가 붙잡아 놓은 게 압류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압류로서의 효력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건 국세청에서 꽉 해놓으면 압류야 그게. 예. 여기 법원이 붙잡는 거 이것도 뭐예요 보니까 이 등기를 누가 한다는 거요? 예? 법원이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든 먼저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무슨 효력이 발생해요? 저 압류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자는 유치권 인정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유치권이 인정 안 돼요. 이거 이후에 이루어진 유치권. 예. 인정한다 못한다? 뭐가? 이런 유치권 아예 그러니까 유치권 설정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치권이 참 그러니까 유치권 인정이 안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자 송달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 두 가지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연결시켜서 시험에서 다뤄지는 건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의 문제야. 뭐의 문제요? 첫 번째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등기부상 딱 떼어보니까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법원에서 경매한다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게 공시로서 공시적 효과가 이제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집에 임대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등기부등본 들어보니까 이 집 경매 나왔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집 경매 나온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임차인으로 들어간대.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래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의 임차인은 여러분들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 저거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시겠어? 여러분들 여기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우선 변제 금액이 주택임대차의 경우 얼마요? 얼마에 2천? 6천? 6천에 2천이요 그러면? 5천? 예? 3분의 1인데 3분의 1이면 5천이면 1700 되지. 5천이면 1700 되는 거요. 2천이라면 6천이었겠죠. 5천이? 그럼 5천에 1700일 거고. 아이, 나한테 그런 걸 외우라고 강요하지 마. 내가 시험 봐? 여러분들이 시험 보지. 난 그거 외워도 맨날 잃어버려요. 예, 내가 지금 또 외우는 거 하나 뭔 줄 아셔? 나는 외우는 거 저런 거 외워. 180, 200, 660, 190, 250, 500, 1000 그거는 외워. 얼마요? 5천에 1700. 5천에 1700이야. 그렇다면 내 집에 경매 들어갔어. 내 집에 경매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도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한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면 나는 내 집에 들어갔을 때 내 친한 언니 내 집에다 주민등록 옮겨놔. 내가 임대차 계약서 써줄게. 얼마? 4,500. 막내. 우리 집에다가 주민등록 옮겨놔. 내가 임대차 계약서 써줄게. 얼마? 3,000. 언니 부탁하오. 써주시오. 해가지고 몇 개? 방수만큼 해버려. 방수만큼 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경매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이분들 뭐 받을 거야? 그러면 얼마 받아? 1700, 1700, 1700, 1700 하면은 나는 4, 7, 28, 6800 건지잖아. 6800. 단 고마우니까 내가 점심 정도는 사야 되겠지. 아이고 나 지금 집 날라가고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밥 살라고 데려가면 언니가 내겠다 그래. 이게 그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 못한다는 건데, 시험에 나오면 얘가 확정일자로 고쳐요. 확정일자는 원래 최우선 변제권하고 상관없어. 그래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요.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담보권자, 담보권자가 아니라 담보권 등기된 자. 담보권 뭐 한 자? 예, 요거 안 보이겠네. 그죠? 예. 담보권 등기된 자. 위로 써야 할까? 그냥 읽어. 담보권 뭐 한 사람? 배당 요구 없이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요, 등기부상 담보권이 등기된 자, 그래서 즉 돈 받을 거 얼마 있다는 게 있는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왜? 등기부에 뭐 하고 있으니까? 공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법은 겉으로 드러난 거.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담보권 등기됐다? 설마 경매가,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갔다는데 이 경매 들어간 집 갖고 돈 빌려준 건 아니겠죠. 경매 들어간 거 갖고.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경매 들어간 거 갖고 돈은 안 빌려줬어도 기존에 돈을 빌려줬어. 신용으로. 언니가 나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아니 뻐젓이 내 집이 경매 나온다 그러네. 섭섭하지 않아? 굉장히 섭섭할 거요. 믿고 빌려줬는데, 남들은 다들, 걷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뭘 갖고 있는데, 담보물건을 갖고 있는데 담보물건조차 없이 그렇게 해줬다는 게 서운할 수 있어요. 믿었는데. 그러면 날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돈 빌려준 건 언젠데? 뭐 3년 전인데 지금이라도 이 집에다 뭐 해놓자? 저당권 설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그래도 후순위라도 순위가 인정되잖아. 근데 그거하고 여기서처럼 돈 빌려주지도 않고 돈 빌려준 것처럼 꾸며가지고 담보물건 설정된 건지 두 개가 구별이 돼, 안 돼?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배당 요구할 때는 반드시 뭐래? 배당할 때 요구를 해야서 그걸 집행관들이 어떻게 하겠다?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돈 빌려준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위장으로다가 한 건지를 확인해야 돼. 해서 얘는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배당 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자, 또는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자라는 형태로 나와.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은 답을 낼 때 뭘로 내는 거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자, 예를 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임차권 등기 명령 된 자, 배당 요구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왜? 전자가 붙었잖아. 그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자, 배당 요구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왜? 그걸로 찾으란 말이야. 여기 시험 문제는 요거요. 됐어요? 그래서 봉달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저 두 가지를 찾는 거예요. 세 번째,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로 배당 요구 종기일은 법원 입장에서 볼 땐, 이건 노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네, 1000매가길 이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라고요? 그리고요,
이 두 가지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은 1000매각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즉 뭐냐, 매각기일이 얼마로 잡혔냐, 이게 7월 5일로 잡혔어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7월 5일보다 뒤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예? 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배당 요구 종기일은 7월 5일보다 앞으로 잡으라 라는 뜻이에요. 왜냐? 배당 요구 종기일, 어떤 사람이 배당 요구했는가가 종기일로 딱 결정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여기서 딱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배당 요구, 매각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거 열람을 할 적에 누가 배당하고 배당 요구하고 누가 배당 요구 안 했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하기가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은 매각기일보다 어때?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요구해야 될 자, 물론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할 자들은 반드시 언제까지? 종기일까지는 배당 요구해야 돼요. 자,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배당 요구해야 될 자는 1000매각기일 이전까지 배당 요구해야 된다. OX. 예?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얼마 잡혔냐면요, 7월 5일인데 이게 6월 4일로 잡혔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얼마로 잡혔어?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은 1000매각기일 이전이다, 아니다? 맞죠? 그러면 배당 요구해야 될 사람은 7월 5일 전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 6월 4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 그래요. 배당 요구할 자는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1000매각기일 이전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런 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게 환장한다니까. 법원 입장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잡을 때는 어느 날보다 앞서라? 그런 뜻이고, 배당 요구해야 될 자는 어느 날까지 배당 요구해라? 그래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거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뭐라고요? 대항 요건을, 죄송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뭐라고요?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OX. 예? X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OX. 예, X요. 배당 요구해야 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언제까지 해야 돼? 예?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근데 왜 그렇게 시험에 나오냐?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요,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경매 절차에 누가 악용했다 그랬어? 예? 깍두기들이 악용했다 그랬잖아. 자, 여기 보셔. 과거에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언제까지? 이거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자, 1순위가 임차인이 있었어. 그 다음에 2순위가 누구냐면 가등기 담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뭐가 있냐면 근저당 설정돼 있었어요. 1억, 1억, 1억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1등이 임차인이니까 얘는 대항력 있어, 없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건 대항 요건 갖춘 거야, 안 갖춘 거야? 갖춰주니까 1등이지. 대항 요건이 뭐야? 예? 이걸 해놓은 거요. 이거 언제? 7월 4일로 해놨어. 이건 7월 6일이야. 그러면 누가 1등? 왜? 대항력 언제 생겨? 다음날 7월 5일 생기니까 이거 1등이고 이거 2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요, 얘와 얘는요 등기되어 있어, 등기되어 있지 않아? 등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뭘 줘? 당연히 배당 줘요. 쟤는, 얘는 배당 해주는 거야.
됐어요? 요거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경락이 얼마를 써야 될까요? 문제는 이걸 얘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경락 대금에서 이 돈이 예를 들면 이거 4억을 썼어. 얼마야? 그러면 얘 얼마죠? 얘 1억. 그죠? 그리고 여기 차순이자들 얼마씩? 뭐 이렇게 나눠주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4억이 되겠지만 얘가 배당 요구 안 했을 적에는 나중에 나갈 적에 어떻게 돼? 그러니까 4억을 쓴 거야? 5억을 쓴 거야? 이게 5억을 쓴 게 되네요. 나중에 나갈 때 1억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4억 쓴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깍두기들은 매각길과 매각결정기일은 요거 7일의 시간이 있어요. 며칠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얘한테 야, 너 배당 요구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남들이 어떻게 해 그걸. 근데 누구는 한다고? 얘 깍두기들이 가서 얘를 윽박질르는 거야. 윽박질러서 너 어떡하래? 배당 요구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얘가 배당 요구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물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 못 들어오니까 누구만 들어가? 깍두기는 남들 없으니까 혼자 들어가니까 조금 써 아니면 많이 써? 조금 쓰는 거야. 최저 매각 대금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최저 매각 대금으로. 그러니까 한 3억으로 쓰고 그 다음에 얘 배당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얘 하기 저기 딴 사람 배당 받기 전에 얘한테 가서 뭐라 그래? 배당 요구 하라는 거야. 안 하면 재미없다는 거야. 해가지고 얘 배당 요구 시켜요. 그 시절은 얼마나 좋았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법원에는 전부 누가 있었어? 이런 물건만 노리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민사집행법이 바꿨다는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배당 요구해야 될 자. 언제까지?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1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 요구 안 했어. 깍두기들이 가서 윽박질러도 지금은 배당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천매각길 이전이어야 한다라는 저 말이 지닌 거. 그리고 너나 덜 것 없이 배당 요구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 여기 시험 문제예요. 다시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겨우 3개 했어. 3개 하는 동안에 첫 번째 여기서 뭐 기억해? 강제경매, 의무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담보물권 실행에 의한 거, 전세권, 그래요. 채무자, 소유자 분리될 수 있는 거, 예? 그거요. 인적, 그래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요.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한다 못한다. 그거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담보권 등기가 된 자. 여기 물건 아니어도 돼. 담보권 등기가 된 자의 경우는 배당 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해야만 한다.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일을 언제까지 잡아라? 그리고 배당 요구해야 할 사람들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한다? 첫 매각길 이전 아니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하여야 한다. 그거요. 그 다음 매각길과 매각결정길을 한꺼번에 잡아요. 며칠이라 그랬어요? 차이. 그래요. 법에는 일주일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일주하고 7일은 차이 없어. 한 달과 30일은 달라도. 그래요. 근데 7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관행은 7일이야 그냥. 그래서 같이 잡아요. 2개를. 해서 잡는다 지정이야. 공고, 널리 공고판에 알려. 그리고 개별적으로 통지해줘. 개별적으로 통지는 뭐가 나왔기 때문에? 배당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아니면 저기요
시군구. 왜냐면 지방세 못 낸 거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세금 못 낸 것 때문에 그런 데까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통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각길,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경매하는 날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 매각길. 그래서 매각길 날 경매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그래서 기일입찰은 매각길 7월 5일 날 모여서 입찰과 개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와 뭐요? 입찰과 개찰이. 기간입찰은 기간을 잡아서 입찰하고, 매각길 날은 그날 모여서 뭐만 해? 뜯어만 봐. 개찰만 한다는 거예요. 호가경매는 말 그대로 불러가는 거예요. 호가경매는 네덜란드식과 영국식이 있어요. 근데 영국식은 뭐냐? 금액을 놓고 올려가는 건 영국식이요. 그러니까 상승식이야. 반면에 금액을 놓고 낮추는 건 네덜란드식이요. 예, 어떤 게 더 스릴 있겠소? 영국식. 어떤 게 더 빨리 끝나겠소? 네덜란드식이 훨씬 빨라요. 생각해 보시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3억 없어요? 그럼 2억 7천? 없어요? 2억 5천? 2억 7천 손 들었어. 땡! 그걸 끝이야. 근데 저기는 영국식은 3억 했어. 그럼 여기서 3억 천, 여기서 3억 2천, 여기서 3억 3천 뭐 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릴 있고 재미는 있는데 오래 걸려. 주로 어느 식을 한다? 아, 영국식만이에요. 예. 됐어요? 뭐 그런 거야. 그렇게 하는 건데 못 본 것 같아요. 하긴 뭔데 경매법원에 간 적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래. 이 방법 세 가지가 있어. 몇 가지? 그리고 이 기일입찰 호가경매는 1일 2회 입찰 인정한다. 하루에 몇 번 한다고요? 2번 하는 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한 번 더 할 적에 가격을 저감한다, 가격 저감 없다. 예? 가격 저감 없이 한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요. 자, 요 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지닌 의미는 저거는 법관에 의해서 열고 닫는 거예요. 법관이 지금 경매합니다 하고 망치 땅땅 뜯는 기일이 열리는 거야. 이거 경매 끝냅니다 하고 빵땅땅 치면 기일이 닫히는 거야. 그거지. 7월 5일이 매각기일이라면 7월 5일 0시부터 7월 5일 24시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일 2회 입찰하는데 그게 기일입찰 최저 매각대금이 3억 5천이었어. 얼마? 3억 5천인데 이거 합니다 했더니 아무도 안 떠냈어. 그러면 매각기일 종료 선언을 중단하고, 즉 매각기일을 종료했어? 안 했어? 종료 선언을 중단하고 오후에 한 번 더 한대.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경매는 새로운 경매다 아니면 이전 경매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가격 저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감 없다. 그래서 예, 종료 선언을 중단하고 그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와. 예. 그래서 1일 2회 입찰법 인정한다. 그 다음 아까 봤죠? 최저 매각대금 10%가 뭐다? 입찰 보증금이다. 그 다음 차순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최고가 신고 금액에서 뭘 뺀 사람? 최저 매각대금, 입찰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큰 금액을 쓴 사람이 차순위 신고하고, 차순위 신고인이 2명이 쓸 적에는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차순위 신고인이 되고, 둘 다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을 땐 추첨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최고가 신고인이 2인 이상이 있을 적에는 직접 추첨하는 게 아니라 3-4번, 한 번 더 해요. 그래도 동일할 때 그때 추첨해요. 3-4번이 아니네. 2번까지 해요.
그리고 주차입니다. 됐어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액 대금의 10%를 뭐로 집어넣는다? 입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의고사 보는 동안에 39번의 답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게 매수 신청 금액의 10% 또는 뭐 매수 가격의 10% 뭐 이렇게 써놨어. 근데 그거 다 최저 매각 대금의 10%다. 최저 매각 대금의 10% 그거요. 그 다음 이날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외우라 그랬잖아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경매에 관여하는 자 4명. 자, 집행관하고 감정인은 누구까지? 신조까지. 됐어요? 그 다음 법관과 직원은 본인만. 그거요. 됐어요? 채무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돈 있으면 경매 참여해서 물건 사야 돼? 아니면 빚 갚아야 돼? 채권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차인아니요. 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 문제는 이거요. 요 사람 물상보증인 경매에 참여한다 못한다? 왜지?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 채무자의 가족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 예, 가족까지 참여, 친족까지 참여 못하는 사람 누구? 법관, 집행관이에요. 예. 감정인하고 집행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구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돈을 못 대서 경매를 다시 해. 그걸 뭐라고 한다? 재경매. 재경매에 있어서 전 경락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못한다?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 경매 관련 범죄자 몇 년? 그죠. 그게 아까 어디서 봤어? 매수신청 대리에 어디? 결격사유. 감사합니다.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예, 경매 관련 범죄자는 2년. 그렇죠. 그거였어요. 단 등록 취소해서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시는 그러네요. 만족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룬 거고 하나 더 있었죠? 제한 능력자.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 보고 있다.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 여기에 매각기일에서 우리가 봐야 될 얘기였어요. 그 다음 매각기일 전까지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더라? 일단 이렇게 기억하자. 그러나 모든 임차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죠? 예. 그래서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 첫째로 최고가 신고인은 그 범위에서 차순위 신고인으로 본다. 이때 차순위 신고 포기한다 못한다?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 유찰 시에는 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유찰 시에는 그러면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 아니면은 여기서 끝낸다. 그래요. 예, 최저 매각 대금을 최고가 신고 금액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뭘 물어봐? 최저 매각 대금 최고가 신고 금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에 사는 거야? 아까 3억짜리 그거. 3억에 사는 거예요. 땡 잡은 거요? 손해 본 거요? 손해 본 거야. 그게 여러분들 사고의 한계라는 거예요. 왜 유찰됐어? 비싸니까 유찰된 거 아니야? 아무도 안 썼잖아. 왜 안 썼겠어? 비싸니까.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 제대로 들어간 거야. 한번 참았어야 돼. 한번 참았어야죠. 예,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갈 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증금 내고 들어갈까요? 10% 내고 들어가요, 여기도. 그러니까 우선 매수 신고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서로들. 그러니까 경매는 웬만하면 어떤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려면 쬐끄만 거 있잖아. 쬐끄만 거, 저기 그 뭐라 그러지? 빌라 같은 거 싸구려.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그거 잡아요, 그냥. 그것도 최저가로만 들어가 무조건. 예, 무조건 최저가 들어가가지고 잡아. 그 다음에 뭐해? 그냥 팔라 그랬어? 아니면 인테리어 다시 하라 그랬어요? 인테리어 다시 하면 한 6개월이면 3, 4천 그래도 건져, 그렇게 하면. 인테리어만 다시 하면 3, 4천은 못 건지겠네요. 한 500 정도는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해봐요, 일단. 그러고 눈 뜨면 아파트 같은 건 경매 들어가면 바보예요. 아파트는요, 차라리 급매물이 훨씬 싸요. 경매를 하려면 그 다음에 토지를 하세요. 잘 잡을 수 있어요. 네. 뭐 제가 이렇게 하면 전문가 같잖아. 근데 저 경매에서 잃어본 적은 있어서 경매 해본 적은 없어. 됐죠? 자, 매각결정기일. 자, 매각결정기일은요, 이건 뭐 하는 날이냐면 매각 허브 결정하는 날이요. 뭐 한다고요? 매각을 허가합니다. 매각을 불허가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일이라는 건 뭐냐? 판사 앞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들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뭐 이런 거야. A가 3억 4천 썼나요? 근데 A가 3억 4천 쓴 이 A가 사실은 채무자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이런 걸 입증해내는 거야. 그러므로 이거 경매 무효입니다. 기각하십시오. 해가지고 판사 앞에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 이 얘기를 다 듣고 매각을 허가한다, 매각을 불허가한다 결정을 내리는 게 매각결정기일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을 때 무슨 결정?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을 때 또다시 7일의 기간을 또 줘요. 요 7일이 즉시 항고 기간이에요. 무슨 기간?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데 대해서 억울하면 소를 제기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즉시 항고하라는 거예요. 소를 제기해라. 단 그냥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공탁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얼마?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요? 진다? 그게 기각 판결이요. 무슨 판결? 기각 판결. 지게 되면 이때 이걸 갖다가 채무자가 들어왔을 때는 몰수당해요. 그 다음에 나무 이해관계인이 들어왔을 땐 법정이자 제하고 줘요. 법정이자가 얼마나 그랬어요? 2할 오픈이요. 만만치 않게 빠져나가. 예. 다시요. 뭐의 10%? 여긴 뭐? 최저 매각대금. 여긴 아유 요놈이 하여간에 두 개가 서로 혼쳐놓고 서로 못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고 채무자 건 몰수하고 법정인자 제하고 준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소하지 말라는 요게 남소방지용이다.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그때 비로소 매각이 확정됐다. 매각이 확정됐다는 것이 뜻하는 게 무슨 뜻이요? 이런 뜻입니다. 최고가 신고인이 누가 된다? 매수인이 된다. 즉 경락인이 된다. 그러니까 경락인은 아까 여기서 1등하면 무조건 경락인 된 거야. 그때는 최고가 신고인에 불과해. 그래서 최고가 신고인이 일단 뭘 통과하고 매각 허가 결정일 날 매각 허가를 받고 그리고 7일이라고 하는 즉시 항고 기간에 남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 무사히 지내야 비로소 매각이 어떻게
확정되어서 최고가 신고인이 이제부터 뭐로 불리우는 거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매각기일 날 받으면 최고가 신고인이라 그래. 그냥 아니면 저기 경락인이라고 불러. 우린 경락인이라고 불러. 왜? 실제로 이동안에 뭐 저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테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런 얘기를 왜 하는가? 자, 이날이요. 매각기일 날 아무도 안 써내. 아무도 안 써내. 뭐요? 유찰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경매. 경매를 다시 해요. 세매각 신경매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는요, 보통 20%에서 30% 저감해요. 여러분들 이때 왜 아무도 안 써냈겠어? 그렇죠. 그래서 가격 저감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요, 매각 결정기일 날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요. 그럼 경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를 다시 정하겠죠. 이게 뭐요? 얘도 세매각이요. 그리고 얘도 뭐? 신경매입니다. 그런데 저감이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세매각은 매각기일 날 아무도 안 써냈을 때만 세매각이요? 모두 세매각이다. 매각 불허가 결정에 의한 경매도 세매각이야. 그 다음에 세매각 시에는 반드시 가격을 저감한다. 저감 없는 세매각도 있다. 가격 저감 없는 세매각도 있다.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그러면 얘는 세매각인데 이날 돈 못 내. 뭐요? 그래서 다시 해. 뭘까요? 이건 재매각 또는 재경매라고 해요. 그러면 신매각과 재매각의 차이점. 얘는요, 저감이 있다 없다? 자, 정리합시다. 신매각과 재매각의 차이점입니다. 신매각은 이 차이요. 신매각은 매수인이, 자, 언제 매수인이 된다 그랬어? 매각이 확정돼야 매수인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요, 매각기일 날 아무도 안 떴으면 매수인이 있은 거야 없은 거야? 여기서 매각 결정기일 날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았으면 매수인이 있은 거예요 없은 거예요? 이처럼 매수인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무슨 매각? 근데 매수인이 있었는데 그 매수인이 돈 없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경매. 그리고 재매각은 매수인이 있었을 때 돈 못 내면 무조건 재매각이다. 차순위 신고인한테 우선권 준다. 예? 예? 차순위 신고인한테 우수인. 그러니까 있는데 돈이 없었고 플러스 모두 없었을 때. 차순위 신고인이 없었을 때 비로소 재매각이 이루어져요. 차순위 신고인이 있었다면 누구한테 권리가 주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면 차순위 신고인이 있었다면 차순위 신고인한테는 어느 과정부터 다시 할까요? 차순위 신고인한테 그냥 대금 납부기를 다시 열어줄까요? 예?
매각 결정기를 다시 열어서 차순위 신고인도 매각을 허가받을지 불허가받을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경매는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관행상 매각 결정기일과 연결된 시험 문제를 제일 많이 내요. 매각 결정기를 아무것도 아닌데 갖다가 다 매각 결정기를 갖다 붙여. 매각 결정기를 아무것도 아닌데도 다 매각 결정기라래? 그럼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매각 결정기를 굉장히 주시해서 봐야 돼요. 아까도 했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OX. 아무거나 갖다 붙인다니까. 매각 결정기일에다. 다 틀려. 매각 결정기일과 연결되는 건 두 가지예요. 뭐? 농상이라니까. 아마 한번 해도 다 잊어버렸네. 농이 뭐요? 그렇죠. 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매각길 결정기일 끝나기 전까지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저거 병락인, 경매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채권자였어. 그러면 배당 시에 자기 배당받을 돈 있죠? 그러면은 돈 낼 적에 여기서 대금을 그냥 내고 나서 나중에 배당 받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자기 뭐 빼고서 배당 돈 내는 게 좋소? 그게 뭐야? 그게요. 상계 신청 언제까지 한다?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과 연결되는 건 무조건 농상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 잔뜩 그냥 만만하면 갖다 붙이더라. 여러분들 아니다. 농상 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대금 납부기일이 열려요. 뭐가 열려? 대금 납부기일. 법원이 직권으로 잡아요. 보통 매각기 결정기일로부터 1월 이내 잡아. 매각 결정기일에서 얼마요? 예, 1월 이내 잡아요. 그래서 대금 납부 기일인데 이거는 기일로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근데 의미는 기간의 의미야. 뭐의 의미요? 그래서 아무 때건 그 기간 안에 아무 때건 대금 완납 시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과 그죠? 사실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의 차이점 아니요. 그죠? 사실행위로서 행위가 완전히 이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권리가 변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오.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은 자, 대금 납부 기일입니까? 실제로 대금을 완납한 날입니까? 등기한 날입니까? 대금 완납일이에요. 대금 완납일. 됐어요? 그리고 대금을 못 내게 되면 뭐가 한다고요? 경매 다시. 그건 무슨 경매? 예? 재매각. 저감이 있다 없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이게 경매 절차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배당과 등기가 있을 것이고요. 등기는요, 여러분들 등기 신청하는 거다 아니면 촉탁에 의한다. 예, 그러니까 등기 신청이라는 제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돈 든다 안 든다? 들어요. 또 돈은 다 받아가요. 네. 네. 어떤 것인데 돈을 안 받겠어.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 이날 대금 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집은 비어있다. 누군가가 살고 있다. 걔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법원에서 협조한다, 협조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 명도 책임이 즉 경락인, 매수인한테 명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협조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야 돼. 내보내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권한이 있는 자겠소? 권한이 없는 자겠소? 예? 없는 자죠. 아니, 소유권 누가 찾았어, 지금? 경락인이 찾았잖아. 경락인이 찾았으니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냐? 임차인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게 대부분이겠어? 아니면 다 쫓겨날 임차인이겠어? 대항력 상실한 임차인이야. 아니면 임대차 놓지 않았으면 누가 살고 있겠어? 집주인이 누구야? 근데 집 어떻게 됐어 이날? 그러니까 뭘로 내보내는 거야? 인도명령. 근데 인도명령으로 내보내는 거야? 먼저 찾아가서 잘 구슬르는 거야. 잘 구슬러서 그게 안 될 때 뭐 한다? 인도명령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안 될 때. 잘 구슬러야지 당연히. 이사 비용이라도 얼마? 줄게. 뭐 이러면서. 그 다음 명도소송은 뭐냐? 권한 자체를 다툴 때입니다. 이 명도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기 주장할 때 유치권. 권한이 있는 자라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뭘? 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을 때는 유치권은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되겠어? 실제로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 유치권자가 와가지고 그 집 점유하고 있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그 임차인이나 보통 상가 같은 데서 그러죠. 상가 임차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유치권자로부터 뭘 받았다? 유치권 행사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주장해요, 보통.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서류 있다 하고서 주장해요. 근데 유치권은 싸움하면 이겨져. 그게 싸움하는 게 뭘로 하는 거야? 명도소송으로 하는 거야. 유치권은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권한 자체를 갖다가 싸우려고 할 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대항력 있대. 1순위자였던 거야. 근데 대항력이 위조되었을 때 그걸 싸울 수 있죠. 그때 바로 권한 자체를 다툰다는 거예요. 그때 뭐에 의한다? 명도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다 못한다. 왜? 변호사법 위반이라니까. 요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다 못한다. 왜? 변호사법 위반이라니까요. 예, 저건 할 수 없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인도명령은요 기간이 있어요. 6월 이내에 해야 돼요. 몇 개월이요? 어느 날로부터? 그렇죠.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외국인도 경매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나요? 예? 했죠. 그러면 외국인이 경매로 물건을 취득 시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며칠 이내에 한다? 6개월. 그래요. 어느 날로부터 6개월? 그렇죠. 외국인 이거 하고서 외국인에게는 6개월 이내에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저거 안 하면 뭐요? 이거 안 하면 뭐요? 다음번에 해야 되겠죠? 다음번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뭐지?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 제도,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그럼 다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했어, 지난번에. 그죠?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가 보니까 시험 문제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모의고사들이 주책없이 막 2문제씩 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겠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를 좀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게 지금까지 하고 달리 문제풀이 요거 천재 조금만 미루자고요. 두 주는요 이 수업 이게 진행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쪽 동네 하는 걸로 여러분들 2주를 밀어놓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제가
경매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 저랑 이 경매를 갖다가 언젠가 한번 했죠. 그때 이게 무려 3시간 반 동안 수업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1시간 만에 이걸 여러분들이 한 거야. 1시간이에요. 예. 쉬고서 아까 들어온 시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능력이 충분해진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다 졸면서도 다 알더라고요. 대답 다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되긴 뭐가 됐어. 솔직히요. 대답만 하고. 다시요. 정리합시다. 경매 신청.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임차권에 기한 경매.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만 하는 경매. 예? 그래요. 그 다음 인적 경매. 그래요. 맞출 수 있습니까? 예견되지 않은 경매. 그래요.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 있게 되면 등기와 동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안에 먼저 이루어졌을 때 뭐해? 그리고 송달은 경매의 무슨 요건? 그럼 송달이 뭐냐? 송달은요, 당신 집 경매 나왔어 하고 채무자와 소유자한테 우편으로 붙이는 게 송달이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경매 나오면 여러분들 그게 등기 우편으로 오면 받을래 안 받을래? 예? 그래서 송달은 기본 송달료의 10배네요. 송달 요금을. 왜?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등기와 송달 중에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압류로서의 효력이 생긴다는데 먼저 뭐가 이루어질까요? 등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경매 무슨 등기라고 그러지? 하간에 뭐 표현을 달리하죠. 어쨌든 그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의 경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의 문제가 중요해. 확정력 일자부 임차인 최우선 면제권 인정한다 못한다? 틀렸어. 확정 일자부야 아니면 대항 요건을 갖춘 입장이야. 대항 요건이라니까요.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담보권이 등기된 자. 배당 요구 없이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그거 기억해달라는 거요. 그 다음 배당 요구요. 종기 이름. 법원 입장에서 어느 날보다 앞서야 돼. 매각기. 그리고 배당 요구해야 될 사람들은 어김없이 어느 날까지 배당 요구해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매각길과 매각결정기를 한꺼번에 잡아서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그래서 매각길 경매하는 날이 열려요. 경매 방법은 몇 가지? 그래요.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이때 1일 2회 입찰법 인정한다 못한다. 1일 2회 입찰법까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감이 있다 없다. 그래요. 매각길 날 아무도 안 손했어. 그럼 경매 다시 하겠죠? 신경매, 재경매. 그래요. 저감이 있다 없다. 있다. 20%, 30%뭐 있어요. 그 다음 이것만 세매각이다 아니면 세매각 또 있다. 어떤 거? 매각 불허가 결정에 의한 경매도 세매각으로. 매각 불허가 결정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는 저감한다 안 한다. 그래서 세매각은 반드시 저감한다면 틀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자 경매를 할 적에 사람들은 입찰 보증금을 넣어야 된다. 입찰 보증금은 매각 신청 금액의 10%, 매각 대금의 10%, 최저 매각 대금의 10%.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차순위 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다? 최고가 신고금에서 뭘 뺀? 입찰 보증금 뺀 금액보다? 그래요.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선 매수 신고제도 있다 없다? 누구? 공유자 임차인. 감사합니다.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최고가 신고인은 그 범위에서 뭐가 돼버린다? 포기한다, 포기 못한다? 포기 가능하다. 아무도 안 써냈습니다. 최고가 신고 금액이 없어요. 그럴 땐 뭐를 최고가 신고 금액으로 본다? 최저 매각 대금을 최고가 신고 금액으로 본다 입니다. 그 다음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신조까지 못 들어오는 자. 감정 집행관. 본인만
나머지들이야 다. 법관, 그리고 사무원, 채무자도. 채무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물상보증인 경매에 참여한다 못한다? 채무자 가족, 채권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경매 관련 범죄자, 그래요. 제한능력자, 그리고 재경매에 있어서 전 경락인은 경매에 참여한다 못한다?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거요. 그 다음 매각결정기일이요. 매각기일이 지나고 나서 관행은 7일이더라. 그래서 이날은 매각 허부 결정을 하는 날이야. 여기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면 경매를 다시 해. 무슨 경매? 예, 새매각 또는 신경매라고 이루어진다. 저감이 있다 없다? 저감 없습니다. 매각 결정기일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예, 경매로 취득하는 물건이 농지였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언제까지? 그래요. 채권자였어요. 상계 신청 언제까지? 이건 끝나기 전까지예요. 근데 그 끝나기 이걸 갖다가 뭐 시험에 내진 않아. 걱정 마. 예. 그래서 매각결정기일하고는 이렇게 연결합시다. 그래서 매각결정기일이 끝나면 매각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을 또 요한다? 그 7일을 우리는 즉시항고기간이라고 해서 예, 이해관계인과 채무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소를 제기할 때는 그냥 들어온다? 소 공탁을 하고 들어온다. 공탁금은 얼마다? 매각대금의 10분입니다. 매각대금에. 이때 패소하게 되면, 즉 기각 판결을 얻게 되면 채무자도는 몰수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법정이자를 빼부제 준다 해서 남소 방지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7일 이제 대금 납부 기일을 잡아요. 직권으로. 그러면 대금 납부 기일은 그날 돈 내라는 의미가 아니더라. 그건 기간의 의미로서, 그죠? 언제건 실제로 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만약에 대금을 못 납부하게 되면 차순위 신고인한테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순위 신고인에게 매각 결정기일을 다시 열어줘요. 네, 매각 허부 결정이 있고. 그리고 자, 차순위 신고인과 그리고 전 매각에 있어서의 경락인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둘 중 안에 먼저 돈 내는 사람이 임자야. 누구요? 먼저 돈 내는 사람이 임자예요. 먼저. 그리고 저기가 재매각이 이루어졌을 땐 재매각 3일 전까지 돈 해가지고 나타나면 돼요. 전 경락인이. 단 이때 이 사람은 낼 적에 그 비용만 내는 게 아니라 지연이자 내야 돼요. 지연이자 내고 경매 추가 비용 내야 돼요. 경매 비용이 추가된 거 있죠? 그걸 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까지 돈 내오면 돼? 그리고 저기 차순위 신고했을 때 누가? 먼저 내는 사람. 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확정으로 취득하게 되고, 누군가가 살고 있어. 내보내야 돼. 인도명령, 명도소송이다. 권원 자체를 다툴 땐 명도소송은요, 민사집행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명도소송인 거야. 내 거 달라 하는 건 명도소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인도명령이 원칙적인 거예요. 간편한 절차로서 인도명령은 권한 없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하고, 권한 있는 자에게는 무슨 수를 써도 내보낼 수 없어. 기간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그런데 권한 있는 척하지만 권한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럴 적에 뭐에 의한다? 명도소송에 의한다는 거예요. 권한 자체를 다투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인도명령은 몇 개월이네?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되죠? 예, 어느 날 기준으로? 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라는 거 반해. 근데 왜 틀려? 39만 원인데 틀릴 게 없을 텐데. 이 정도면.
자, 오늘로써 여러분들 40번과 39번은 안 틀릴 수 있나요? 다음 주에는 36번, 35번 안 틀리기야. 예. 옆에 사람 쳐다보시오. 당신은 꼭 합격할 겁니다. 덕담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5분 쉬고, 가시죠. 1차 하시는 분, 2차만 하시는 분은 가시고요. 5분 쉬고, 우리, 계산 문제 좀 해봅시다.